제주에서 온 효선초등학교 팀바다 모듬팀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김다도 학생 어우 이렇게 마치 래퍼처럼 대답을 잘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지켜보는 모든 발표자들이 큰 박수 주시면서 효선초등학교 팀바다 모듬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푸선초등학교 4학년 3반에서 왔수다. 저기 푸선초등학교 폼은 횡단보도랑 신호등을 만들어 왔시니. 사회차 발표대에 처음 나와서 떨리고 하는 예쁘게 봐줬어요. 안전한 등굣길이 필요해 팀 바다입니다. 목차는 1번 문제인식, 2번 대안정책, 3번 공공정책, 4번 실행계획입니다. 문제인식 1번 문제장소, 2번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1번 표선 사거리입니다. 25m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이 없어서 건너기 힘듭니다. 폭이 넓고 4차원 도로입니다. 4차원 도로라서 차가 쌩쌩 달려서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여기가 저희 집 앞인데요. 여기로 가면 등굣길이 더 빠른데 삥 돌아서 갑니다. 왜냐면 여기로 가면 위험하니까. 여기가 밤에는 어두워서 보행자가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 표선초등학교 후문입니다. 표선초등학교 후문은요,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안전봉이 있는데 안전봉이 부실해서 사람 손으로도 까딱하면 부러질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신제주 초등학교도 볼란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볼란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목길인데요, 골목길에 차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횡단보도가 있어도 위험한데 횡단보도가 없으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리고요, 가면 끊기고 저기도 가면 끊겨가지고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월 2일 처음 시작한 1차 설문지입니다. 이 1차 설문지의 잘못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무조건 동의를 하면 무조건 경찰 아저씨들이 막 무조건 횡단보도 설치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10월 24일 거의 최근에 한 2차 설문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어떤 길로서 넘기나요? 네, 거의 후문이 그리고 자,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마이크를 대고. 잘하고 있어요? 이 후문임에는 또 그 횡단보도가 없어서 근데 그 학생들은 보통 이 후문 1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또 학생들은 걸어서 등교하는 사람도 많지만 차를 타고 등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차를 많이 타면 그만큼 위험한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 후문으로 등교할 때 위험하거나 불편한 경험이 있었나요? 제가 이거 몇 개는 좀 읽어드리겠는데 차가 어디에서 계속 나와서 언제 건너지 모르겠다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너무 좁아서 차량 사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간추려서 적었는데요. 보통 이 후문일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차가 많이 다녀서 언제 건너야지 모르고 보통 저학년을 많이 뛰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도 많습니다. 다음은 대안정책.
잘하고 있습니다. 대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4항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거리가 몇 cm인지 서행해야 한다. 즉 천천히 얼마나 천천히 해야 할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5항입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널 때 차들이 멈추지 않고 우리들이 눈치를 보면서 건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입니다.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그 정지선을 말하는데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당연히 멈춰야 하지만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저항면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례 조사입니다. 보창 혼용도로 삼성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면도로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턱이 없는 인도가 있지만 색깔로 칠해져 있어서 밤에 또 훨씬 잘 보이고 인도인 걸 확 알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횡단보도는 원래 인도가 있는 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줄 알았지만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인도가 없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밤에 훨씬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색이 잘 돼 있고 옆에 이제 색깔로 인도가 돼 있어서 훨씬 잘 보이고 여기 볼라드가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도 위험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는 횡단보도 표지판입니다. 아래 횡단보도가 있고 위에 횡단보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위에 횡단보도 표지판에서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밤에도 잘 보이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활주로식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밝고 안전합니다. 공공정책 지금부터 공공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는 정책인데요. 지금 저희 동네 표선사거리에는 보행 신호등이 없습니다. 여기 문제인식에 보이시면 여기 문제 장소의 첫 번째 사진이 지금 여기에서 말한 이게 표선사거리입니다. 표선사거리에 보행자 신호등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여기가 폭이 25m나 되는 횡단보도인데 이렇게 넓은 횡단보도가 있긴 한데 사람들이 건널 때 막 차가 들어올 때 막 멈출 수 있는 그 표시까지 내리려면 신호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로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어두워서 밤에 횡단보도가 잘 안 보이고 사람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표선초등학교의 후문에는 그 등굣길인데 인도 통행선이 없어요. 그래서 설치해야 해요.
왜냐하면은 인도가 없어서 차도와 사람이 다니는 길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볼라드를 설치해야 해요. 인도가 설치를 됐어도 통행선만 그렸다고 하면 이제 차가 경로를 이탈해서 사람이랑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횡단보도도 설치해야 하는 게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인도 대신에 설치되어 있는 봉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안전지킴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건널 수 있게 지도를 해주세요. 근데 오후에는 이제 애들이 가는 시간도 다르고 가는 방향도 다르니까 지도는 안 해주시고 그냥 개서 주시기만 해서 이제 여기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치경찰관한테도 물어봤는데 여기가 학교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선정이 돼 있긴 하대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비를 켜지는 않는 이상은 모르죠. 그러니까 애들이 다니고 있어도 잘 멈춰주지도 않고 그래서 위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바닥에다가 그려주라고 제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이 필요해요. 학생들한테 좀 면담을 많이 해서 어린이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이제 그런 걸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도 좀 많이 알 수 있게 학생들한테 면담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안전 관련 설문조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안전 설문조사,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거의 1년에 4번 정도는 학교폭력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것처럼 안전 관련 설문조사를 하면 어린이들이 안전한지 어떤 점에서 위험한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칠 수 있으니 그렇고, 그렇게 저희가 말한 정책들이 잘 지켜진다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은요, 안전한 통학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될 거고, 그렇게 안전한 길이 되면 교통약자, 다니기 어려운 분들, 저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저들도 엄마, 아빠, 부모님들도 다 안심하고 잘 다닐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해결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사례들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결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행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도로의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 설문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사항 알리기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알리려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교 곳곳에 붙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지킴이 선생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계시는 안전지킴이 선생님은 이 상황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안전지킴이 선생님은 횡단보도, 차도, 인도, 색깔 구분이 잘 되어야 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기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표선만 건설과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자치경찰관 교통시설과는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담당한다고 알려주셨고, 서귀포시청 건설과는 인도 설치를 담당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경찰관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인도를 먼저 설치해야 된다고 하셔서 세 번째 서귀포시청 건설과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인도를 또 설치하려면 1.5m의 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유지 때문에 1.5m의 폭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했어요 일단. 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네. 네 번째에 공공기관에 문의를 했을 때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인도를 설치하려면 폭이 1.5m 이상이어야 하고 근데 1.5m 이상을 만들려면 근처 밭을 매입해야 하고 밭을 매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요청하려고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했지만 이제 될지도 안 될지 확정도 되지 않았고 된다고 해도 한 1년, 2년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서 막막하던 차에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바로 직접 와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올 수 있도록 자칭을 결단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이렇게 소글시로도 직접 써서 그래서 이 공문을 받고 자치경찰단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 설치하려던 이 표선 사거리는 면담 즉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본다고 하셨고요. 심의를. 네. 근데 정작 우리가 해결하려던 이 표선전환교 후문 이 부분은 인도를 설치하려면 그 밭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게 자신의 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해결하는 모습 이런 걸 담아서 기사로 씁니다. 이거 말고도 그 저희랑 그 표선의 지역 문제를 해결했던 다른 팀도 더 있었거든요. 그 팀도 같이 실리기는 했지만 뭐 일단 여기 지금 저희 팀을 중점으로 설명하는 거죠. 네. 이제 앞으로 수행할 활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대안을 조사할 겁니다. 지금은 이런 사례들이 있지만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데랑 비슷한데 이게 성공한 사례 이런 거를 찾으면은 자치경찰단이나 건설과에서도 해줄 수 있겠죠. 네. 네. 자, 단호 학생,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아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발표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원래는 제한 시간 안에 발표를 다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한상현 심사위원장님께서 우리 단호 학생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장님께 오우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오우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기회를 그래도 준 거니까.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장님 질의응답. 이때 또 답변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우리 심사위원분 어디 계시죠? 질문을 듣고요. 네, 양설 심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대성 친구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보니까 일기 어떤 친구의 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라는 책을 읽고 나서 우리도 이런 거 해보자.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도 나가보자. 우리도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상상을 했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거의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원래 사회촬영 예술대회 나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고 답변해 주셨고요. 네, 다음 우리 심사위원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아직 많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네, 시간 아주 많아요. 네, 우리 어떤 다음 우리 추가적으로 질문을 우리 심사위원께서 해주실까요? 네, 임나모 심사위원께서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이제 단호학생에게 단호학생이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단호학생들이 교장선생님 면담했잖아요. 네. 근데 솔직한 말 이제 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이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로 삼고 있는 이 문제를 왜 교장선생님 그동안 그대로 놔두셨대요? 혹시 여쭤보셨어요? 일단은 그런 건 물어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제가 추측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요 저희도 제가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샀어요. 네, 샀어요. 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비슷하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신 걸 수 있죠.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실 심사위원 계실까요? 네, 안 계시면 우리 시간이 살짝 좀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본인들 어필할 말 마무리하면서 요 시간 잘 보고 저기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여기 얘기. 시간 잘 보고 마이크 대고. 두 번째로는 전교생한테 이런 위험한 곳이 또 있는지를 네.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할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또 새로운 지역 네, 문제를 그대로 발견하게 말씀해 된다면 주세요.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해왔죠? 맞죠? 이 사례를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 활동을 할 겁니다. 다섯 번째로 대한정책에 나왔던 법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많습니다. 자, 우리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1분. 네. 네, 그 법을 알리기 위해 또 다른 캠페인 활동을 할 겁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은 들었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네. 나와서. 네, 인사 마지막으로 준비된 거 하세요. 아직 시간 남아서 괜찮아요. 네. 시작. 고맙다. 좋습니다. 와, 11번째 모금 우리 제주에서 온 효선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지막 퇴장 인사까지 깔끔하게 해주고 발표를 마쳤습니다. 학교에서 탐구 내용으로 조금 지역에 있는 문제를 찾다가 요 문제가 조금 진짜 문제 같다 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학교가 IB 학교거든요. 그래서 탐구 수업을 하다가 그 주제가 지역 문제여서 지역 문제를 찾다가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횡단보도랑 신호등 그 3반은 세 팀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끼리 갈등도 있고 했는데 그 좀
좀 더 하면서 능숙해지면서 갈등이 없고 좀 친하게 지냈어요. 원래는 저희보다 잘한 팀이 많다 생각해서 올라올 줄 몰랐는데 올라오게 돼서 뿌듯하고 기뻤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긴장해서 좀 많이 막 좀 말 더듬고 해서 좀 아쉽긴 했어요. 전 처음에 선생님이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신청해서 재미로 한 줄 알았는데 막상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기록이 나와서 우리 표선초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좋아가지고 왔는데 막상 완전 그냥 완전 막 떨리고 못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실수하면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니까 뭔가 제일 뭔가 발표 연습도 집에서 꽤 하고 많이 했는데 여기 올라와서 잘 못한 것 같아서 집 연습한 것보다 제가 친구들이 저한테 느꼈을 때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하고 협동하면서 그 아까 발표할 때 조금 실수하기도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선생님이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팀 바다 화이팅! 네, 아이들이 처음에는 지역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배울 때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울 때는 단순히 지역 문제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뜻 정도만 애들이 알고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그 책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 이런 걸 읽어보면서 스스로 거기에 되게 몰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지역 문제 바꿔보면 안 돼요? 저희도 대회 나가보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자주 해가지고 저도 그 기회에 그럼 한번 나가볼까? 정말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점점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도 정말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지금 14회 발표 대회인데 전까지 제가 있었던 거를 사실은 몰랐거든요. 근데 전국에도 아마 저랑 같은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발표 대회 취지랑 이런 게 너무 좋은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더 홍보도 많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학생들도 정말 지금 4학년 학생들도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학생들도 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많이들 참여하고 계속 이 대회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너희들이 선생님이 없었으면은 안 됐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선생님이 한 거는 그냥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환경만 만들어준 것뿐이고 실제로 한 거는 너희들 자신이야. 그러니까 정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너희들 하는 거 응원하도록 할게. 사랑해.